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의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어제 별세했는데요. 롯데는 스포츠의 유통, 관광에 이르기까지 특히 부산 시민에게 친숙한 기업입니다. 신 명예회장이 일본에 건너가기 직전인 20대 시절 남포동 일대에서 지내며 사업가의 꿈을 키운 것이 이 부산에 대한 애정과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현재 진행형인 롯데의 부산 사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 롯데제과의 거제동 출장소 설립이 롯데의 부산 첫 진출이었습니다. 1982년에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를 창단했고 1995년에는 서면에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과 면세점을, 97년에는 부산 롯데호텔을 선보이며 부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현재 부산에만 26개 계열사에서 4만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기 직전인 1941년 남포동에서 20살 젊은 시절을 보낸 고 신격호 회장에게 부산은 사업가의 꿈을 꾸게 해준 각별한 곳이었습니다. 2013년 영도대교 복원사업비 전액 1,100억 원을 쾌척하고 2017년에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부금 1,000억 원을 완납하는 등 부산에 대한 투자를 이어간 것도 신 회장의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산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신격호 회장께서 별세하셔서 그 어느 지역보다 우리 부산 지역 롯데 직원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부산 사장이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롯데가 부산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4,800억 원 규모 복합 쇼핑몰 등 동부산 테마파크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착공 10년 만인 지난해 광복동 부산 롯데타워 공사를 재개하는 등 롯데의 부산 투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창업주의 부산 사랑이 바탕이 된 롯데의 부산 투자. 신동빈 회장 체제의 롯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부산 MBC는 신공항 건설 문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해공항은 엄연히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군공항입니다. 군용기와 민항기가 공항 하나를 나눠 쓰면서 연간 1,700만 명을 실어 나르는 기형적인 공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공항과 비교할 때 최대 200배나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 이 군공항 말고는 공항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앞으로 사흘간 부산의 공항 문제를 기획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 김해국제공항 인근 선악동강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은 공군이 관할하는 군사공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군용기는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이륙을 하는지, 또 민간 항공기는 얼마나 자주 뜨는지 시간당 이륙 횟수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난 시각, 베트남행 항공기에 이어 말레이시아행 항공기와 중국행 항공기, 그리고 국내선 두 편이 3분 간격으로 잇따라 활주로를 이륙합니다. 뒤를 이어 군용기가 뜨는데 이륙거리가 짧고 고도도 낮습니다. 잠시 뒤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가 뜨고 나면 곧바로 또 군용기가 이륙합니다. 다음 비행기도, 그 다음 비행기도 모두 군용기입니다. 군용기가 활주로를 이용하는 동안 민항기는 대기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1시간 동안 민항기 15편, 군용기 6편이 이륙했습니다. 김해공항에는 활주로가 2개 있지만 활주로 사이 간격이 좁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웨이크 터블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날개에서 발생한 와류가 그 뒤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뒤에 있는 항공기가 기다려야 되니까. 야간 이착륙이 금지된 김해공항은 하루 운항 시간 17시간을 군용기와 민항기가 나눠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크 시간대는 이륙하려는 비행기들로 활주로가 북새통입니다. 김해공항의 항공기 처리 능력은 연간 11만 8천 대지만 이미 2018년에 한계점에 육박했습니다. 김해공항과 항공기 처리 능력이 비슷한 원주공항은 같은 기간 운항 횟수 690회로
운항 횟수로는 150배, 이용객 수로는 200배 김해공항이 혼잡합니다. 우리나라의 군공항은 모두 14곳. 이 가운데 민간공항을 겸하고 있는 공항은 8곳입니다. 김해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항의 이용객을 모두 합해도 김해공항의 절반 수준입니다. 김해에 와서 한번 외국을 한번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돛대기 시장인지. 이 부산이 이 정도 진짜 시골, 뭐 미국 같으면은 뭐 아이오와 이런 데 하나의 주의 어떤 공항보다 그런만 버스 정류장 안 있으면 옛날에 우리 시외 버스 정류장처럼 비는. 지난 44년간 군공항에서 새빵살이를 해온 김해공항은 군공항과 분리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확장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이렇게 혼잡스러운 김해공항, 공항 이용객들도 당연히 불편하지만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가 번갈아가며 운항을 하고 있는 데다 항공기 관제권도 군과 민간으로 이연화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재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김해공항에 주둔 중인 공군 부대는 그동안 주로 병력 수송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2004년 자이툰 부대와 다이만 부대의 이라크 파병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근엔 작전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임무가 증가하면서 김해 공군 부대는 공중기동 비행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편제도 공중기동 정찰사령부 예하로 편입됐습니다. 2018년엔 공중급유기가 김해공항에 도입돼 경기도 오산에 있던 병력 100여 명과 군용기들이 김해 공군부대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이처럼 김해 공군부대의 전략적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해공항의 연간 이용객 1,700만 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가 아마 부산시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군 공항이 조금 비행기가 더 들어온다. 그럼 그때 막았어야지. 부산시가 방치를 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당장은 매일매일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건 김해공항이기 때문에 김해공항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군 공항 부분은 축소로 나가야 됩니다. 항공기 관제 시스템도 이원화돼 있어 번거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착륙 준비 단계인 접근 관제 단계에서는 민간이 관제를 맡지만 활주로 반경 10마일 이내에 들어서면 공군이 관제권을 넘겨받습니다. 군 공항이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조종사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 군으로 일원화되든지 민간으로 일원화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민항기 300여 편, 여기에 수십 대의 군용기. 민간항공사의 서비스 측면으로도 군사작전 수행 측면에서도 김해공항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새벽 시간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트레일러에 실린 공사용 철근과 충돌해 60대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철근 일부가 트레일러 뒤로 튀어나온 걸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건데요. 시야가 좋지 않은 밤이나 새벽 시간 적재함에 실린 이런 화물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 어둠 속을 달리던 1톤 트럭 앞에 갑자기 기다란 철제 구조물이 나타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60대 트럭 기사는 그대로 구조물과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문 개방하고 운전대하고 이제 가슴이 이제 좀 눌려져가지고 이게 압착돼 있더라고요. 이전에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25톤 화물 트레일러가 공사장 진입을 위해 좌회전을 한 상황. 그러나 적재함에 실린 길이 24m, 무게 22톤의 공사용 철제빔들은 도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1톤 트럭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지만 날이 어두워 도로 밖으로 돌출된 철제 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 기준을 넘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은 법에 따라 야간에 다른 차량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합니다. 철근 중간과 끝부분에 모두 5개의 경광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안전 기준을 초과한
교차로를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트레일러 적재물을 충격했습니다. 아마 운전자는 직진하면서 초과한 적재물을 미처 아마 확인을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적재함 길이를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도 출발지 관할 경찰서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부경대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에 의과대학 설립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22년째 그대로인 의대 정원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아서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또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지 조성 작업이 한창인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축구장 200개 규모의 부지 가운데 11만 제곱미터 땅에 국립부경대가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가 부경대 의대가 조성될 부지인데요. 이 부지 주변으로 중입자 가속기와 치료센터, 신형 연구로와 연구 기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경대가 이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건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현재 부산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전국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적고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의사 수와 의대 졸업생이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이곳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매년 최대 40명 정도를 모집하고 단지 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해 의사와 의과학자 등 방사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임상에서 한 명이 1년에 보는 환자 수가 OECD 평균 2,000명 정도 보는데 우리나라가 7,000명은 넘습니다. OECD 국가는 최고예요. 비용적인 의료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1998년 이후 22년 동안 동결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만약 정원이 는다 해도 방사선 관련 전공을 기피하면서 다른 쪽 의대 쏠림 현상만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폐과학과의 경우에는 20명 정원에 2명만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고 방사선 종양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또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각 지역 대학들까지 앞다퉈 의대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경대회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 상인은 오늘 상위 국제회의장에서 행복나눔 온누리 상품권 전달식을 갖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상품권 1억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아동지원, 노인, 장애인, 다문화지원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구리원전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를 놓고 8년을 이어온 균도내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면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균도내 소송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7일 대법원으로부터 균도내 소송을 심리 불속행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 판례 등이 많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수욕장 시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운대구청 고위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수년에 걸쳐 업체 대표로부터 고급 시계 등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항 신항에서 가장 좋은 입지와 시설을 갖출 예정인 서컨테이너보드의 운영사로 부산항 터미널 이른바 BPT가 선정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1차 입찰에 이어 오늘 마감된 2차 입찰에서도 BPT와 현대상선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단독 입찰자인 BPT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컨테이너 보드 운영사는 오는 2022년 7월 개장할 예정인 2의 5단계 보드 3개 선석과 2026년에 문을 열 2의 6단계 보드 2개 선석 등을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